본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치열한 경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맞붙게 된 해운대을 선거구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구덕운동장과 북항 재개발, 삼복도로 고도 제한 등 지역의 변화를 기대하는 서동구 선거구 유권자들의 희망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부산 시민운동단체연대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기후정책과 노후원전 수명 연장 문제 등 5대 분야 10가지 정책 의제에 대해 각 정당의 공약 채택 수용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8일부터는 본선에 나선 후보들의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헬로티비 부산 뉴스에서는 선거구별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해운대 을지역으로 가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김미애 예비후보를 차선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예비후보는 반송과 반여, 재송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겠다는 각오입니다. 윤 후보는 지난 4년간 풍산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제2센텀 개발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2센텀의 우량 기업을 대거 유치해 8만여 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변이 함께 어우러져 발전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센텀 2지구 개발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이끌어낸 뚝심으로 해운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과 반송 반여 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 등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포부입니다. 풍산금속이 이전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돼야 되는데 단 한 발자국도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전향적으로 제일 먼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을 주요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혁신 모빌리티, 즉 포항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사천의 여러 중화학 공업을 지원할 수 있는 R&D 중심의 혁신 모빌리티 기업들을 유치하는 곳에 제가 제1번 공약으로 삼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예비후보는 새로운 해운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해운대의 미래를 위해 첫 번째 계획으로 센텀 2지구 도심 융합특구의 차질 없는 추진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는 센텀 2지구를 부산의 미래이자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일과 산업, 문화가 공존하는 미래형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지난 4년간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민했고 새로운 변화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4년은 친수 공간 조성과 주거 환경 개선 등 수건 사업을 완성해가는 시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그것이 정치죠. 지난 4년은 바로 새로운 해운대, 브랜뉴 해운대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4년은 이것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센텀 2지구 도심융합특구를 부산형 테크노밸리로 완벽히 만들어서 부산, 불경,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게 하겠습니다. 저기 왼쪽에 해운대 그 신청사 재성동에 제대로 건립해서 해운대의 중심축이 이동하게 하겠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맞붙게 된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 본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행 티켓을 따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매 선거 때마다 각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공약을 원할까요? 김한식 기자가 부산 서구동구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1928년 건립된 부산 구덕운동장. 한때 부산 지역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했지만 사직야구장과 아시아드 주 경기장이 생기면서 밀려났습니다. 그 여파는 주변 상권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구덕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 부지에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면서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 건이 계속 나옵니다.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는 요 앞에 공간이 주차가 마비가 될 게 뻔하고 여기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금 녹지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한때 부산의 중심축이었던 서구는 이제 원도심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면서 기반시설 확충도 더뎌졌는데 특히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입을 모읍니다. 저희 그러니까 아래쪽에 도서관을 짓는다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도서관이 아니고 아파트가 지금 됐거든요. 주위에 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와 인접한 곳에 친수공원이 펼쳐져 있고 대형 크루즈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돼 있습니다. 1단계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북항 일대 모습입니다. 오는 2030년 북항 2단계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원도 시민 동구는 국제 비즈니스와 상업, 금융 중심지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지역민들은 이런 변화에 기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개발이란 것은 한 곳만 해서는 안 되며 그 주위 지역, 배후 지역, 모든 지역이 함께 그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복도로에서 바라본 북항입니다. 항만 시설을 걷어내자 드넓은 부지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북항 재개발 지구 내 한 건물은 삼복도로보다 더 높게 지어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삼복도로 일대는 지난 1972년 시행된 고도 제한이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북항 재개발 구역과 원도심의 고도 제한 차이가 너무 크다며 형평성을 제기합니다. 북한에는 100m 넘게 고도장에 그 대가 있는데 저 삼복도로도 같이 좀 이래 형평성 있게 좀 해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서구와 동구 선거구 유권자들은 또 공동어 시장 현대화의 조속 추진과 빈집 문제 해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시민운동단체연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정한 5대 분야 10가지 정책 의제에 대해 각 정당의 공약 채택 수용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제안한 정책 의제에는 기후정책과 노후원전 수명 연장 및 핵 폐기장 금지,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약 채택 여부에 대해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당론과 다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개혁신당은 답변이 없었다고 시민연대는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기후환경 에너지 분야와 지역경제, 지역발전 분야에서는 4가지 의제를 부분 수용, 나머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색정의당과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은 모든 의제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한 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이 업무 추진비와 관용 차량 등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행사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7년 취임한 뒤 올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경남 지체장애인협회 김해시 지회장의 업무 추진비 내역입니다. 22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간 매달 50만 원이 통장으로 지급됐습니다. 어디에 사용됐는지 증빙은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지회장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업무 추진비를 내가 카드를 쓴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영수증이 이렇게 별도로 들어가야 되겠으면 저희는 카드를 쓰는 게 없고요. 증액으로 받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영수증 청구는 지금까지 없거든요. 하지만 규정은 그렇지 않다는 게 내부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업무 추진비는 현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원래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부득이하게 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지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죠.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 없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카드 사용하는 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확인된 차량 이용 일지를 보면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사용됐고 자택 근처 외부에 주차된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공적으로 하루 종일 거의 사무실 위에서 나와서 일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표현하기 그렇죠.
그런 게 또 문제가 된다면은 다음부터는 뭐 주민들께라도 주차장에 다 갖다 놓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회 관용 차량은 석 대. 지회장의 차량 이용 일지는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기관 차량을 지체회장이 사용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다 있나요? 다 압니다. 집회 행사 때도 오고 서울 갈 때도 들고 오고 밤에도 들고 오고 다 알면서 쉬쉬하는 거죠. 다들 안 다치려고 몸살이는 겁니다. 지체회장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행사 부족은 횡령 의혹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8월 열린 김해시 시장기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 영상 속에 나온 사람들은 많지 않고 준비된 음식도 영상에 나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인원은 300여 명. 지회장과 업체 관계자는 150명분 급식비와 기념품 비용을 추후 업체에서 후원받기로 협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에는 1인당 8,000원씩 450명의 비용이 지급됐습니다. 지난해 6월 경남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식비 영수증도 비슷합니다. 당일 비가 오면서 오후 4시쯤 집으로 돌아갔다는 참가자들. 저녁 7시 31분쯤 결제된 영수증은 음식 사진과 함께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모두 이 식당을 방문한 다른 사람들이 블로그에 올린 사진입니다. 작년부터 지회 행사하면 옷을 준다고 해놓고 안 주더라고요. 또 식사 제공도 안 하고 김밥만 주고 뭐 간식이나 이런 거 주고. 회원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서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시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내부에 문제 제기가 수차례 있었지만 지난 11일 김해시 지도 점검과 지난 13일 내부 점검에서야 처음으로 이런 내용들이 지적됐고 15일 열린 지회 총회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는 지회장의 시선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많이 받을 생각도 없고 내가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좀 수익이 창출되면 그때 더 받아가겠다고 그 설명의 경우는 있습니다. 1,200여 명의 지체장애인 정회원이 등록돼 있고 사업 운영, 임금, 인사 등 매년 6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운영하는 김해 지회장의 자리.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지체를 대표하는 회장인데 본인 사리 사용만 채우지 말고 회원들을 위해서 더 이상 불법적인 행위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기장바다를 배경으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연아 작가가 기장 지역 해녀와 아이들, 기장바다를 담은 동화 난장마녀 꽃 목걸이를 발간하고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2018년 부산 아동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한 김연아 작가는 2020년부터 기장군보 기장사람들의 기장의 18개 갯마을과 해녀 이야기를 기획 연재한 향토 작가입니다. 그동안 기장군 최고령 출향 1세대 해녀 이야기를 담은 김봉래 자서전과 나는 해녀다, 꼬마 해녀와 아기 돌미역 등 기장의 바다와 문화를 알리는 책을 발간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최근에는 기장군 홍보대사로 위촉돼 재능기부 등 기장군을 홍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노르웨이 품질 안전 전문기관인 DNV와 국제안전경영 시스템 정량적 평가 등급 인증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DNV는 3개월간 하나오션 전체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이를 수치화한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나오션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DNV와 안전보건 시스템 혁신을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DNV로부터 국내 제조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국제안전경영 시스템 정량적 평가 등급 획득과 함께 무제해 사업장 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부산의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전국 1,523만 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집주인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상승했지만 부산은 2.8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LCT, 전용면적 244.62제곱미터로 70억 3,100만 원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